안녕하세요. 변호사 이재만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비결은 제각각이지만 공통점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실입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오래 견디고 버티면 성공할 수 있다는 진리를 몸소 체험하고 그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하려는 분이 있습니다. 25년 가까이 340여 권의 잡지책을 만들어낸 편집장 출신 CEO. 그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전 세계 64개국에서 발행되는 세계적 여성 잡지 코스모폴리탄과 43개국에서 발행되는 패션지의 대명사 엘르. 잡지 기자로 시작하여 엘로와 코스모폴리탄의 발행인이 된 대한민국 잡지계의 전설 윤경혜 대표. 사회 초년생 시절에는 누구보다 좌충우돌했지만 결국 코스모폴리탄의 스타 편집장이 되었고 그 후 CEO의 행로를 걸어오고 있다. 드라마처럼 멋진 인생을 살고 있는 윤경혜 대표. 그녀는 차가운 열정과 뜨거운 마음으로 일에 최선을 다하여 지금의 자리에 설 수 있었다고 하는데 오늘 윤경혜 대표를 만나 그녀의 인생과 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글로벌 패션 잡지라 상당히 패셔니스타이실 것 같아서 저도 오늘 이렇게 좀 화려한 옷을 입었습니다. 네, 멋있으십니다. 예, 글로벌 패션 잡지의 CEO 하면 네. 굉장히 화려한 네. 그런 인상이라고 이제 선입감을 갖고 있었는데 네. 막상 보니까 이제 동양적 이미지에 아주 네. 부드러운 성격처럼 보이시는데 네. 실제 성격은 어떠세요? 제가 좀 아주 부드러운 여자는 아니고요. 조금 제가 기자일 때도 네. 글 쓰는 스타일도 좀 드라이한 편이고요. 오히려 약간 조금 남성적인 면이 털털하고요, 굉장히. 예. 이렇게 세련되고 굉장히 그런 스타일보다는 조금 예, 소탈하다고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CEO로서는 아주 적합한 성격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기자가 되시고 네. 13년 만에 편집장이 되셨다가 네. 지금 이제 조직의 이 CEO까지 되셨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후배 기자들이 모두 선망의 대상이 되셨을 텐데 네. 입사하실 때 네. 그때 내가 이 조직의 CEO가 돼야 되겠다 이런 목표 같은 게 있으셨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 저도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계속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고요. 네. 그리고 제가 기자 돼서도 일을 굉장히 능숙하게 잘하고 처음부터 아주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오히려 좀 못했어요, 잘. 네. 네. 근데 그래도 지금은 아주 모든 사람이 선망하는 네. 당당한 CEO가 되셨는데 네. CEO가 되기는 과정에서 뭐 특별히 남다른 네. 본인만의 뭐 노하우랄까 그런 게 있었나요? 글쎄요, 특별한 노하우라기보다는 제가 두루두루 경험을 좀 많이 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처음에 좀 잘 못했기 때문에 네. 아주 처음부터 굉장히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뭔가 계속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많았기 때문에 좀 더 다음엔 더 잘해야지 이런 마음으로는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직업을 굉장히 제가 좀 좋아하면서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CEO가 되려면 네. 그 과정에 상당히 어려움도 많았을 텐데 네. 뭐 그 과정에 어려웠던 점, 위기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일을 굉장히 능숙하게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른바 나머지 공부하는 기분으로 더 배로 여러 번 연습을 한 적도 좀 있고 그리고 승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똑같이 제 또래들이 될 때 같이 되지 않고 저는 오히려 조금 늦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또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위기일 수도 있지만 네. 그 기회를 통해서 또 제가 조금 더 배우고 예. 부족한 거를 좀 더 채우려고 했던 그런 기간들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저도. 근데 이제 그렇게 근무를 하시다 보면 네.
이제 이 회사 그만둬야 되겠다, 네. 못 다니겠다 하는 그런 때도 있으셨을 텐데. 회사를 그만둬야겠다. 음. 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한 적도 있는데 보통 그 어느 때 그런 생각이 들던가요? 그냥 보통 비슷한 것 같아요. 저의 경우뿐 아니라 이제 후배들이나 주변에 이제 친구들을 봐도 아 나는 되게 열심히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인정을 좀 못 받는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들면 안 맞는 것 같아. 뭐 이렇게 네.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이제 몇 번 있었고요. 네. 그러나 그럴 때 이제 곰곰이 생각해야 될 거는 정말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싫은가? 네.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라고 주변에서 또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었고 보니까 일 자체는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계속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패션 잡지 코스모폴리탄과 엘르를 만들고 있는 잡지사 사무실. 이곳에 있는 잡지 기자와 에디터들은 자신의 꿈과 열정을 담아 잡지를 만들고 있다. 독자층의 니즈 파악, 트렌드 파악을 비롯하여 잡지 기사 기획부터 섭외, 취재, 기사 쓰기, 사진 촬영, 그리고 편집까지 그 모든 것이 이들의 손과 머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한 권의 성공적인 잡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된다. 이에 이들에게는 잡지에 대한 감각과 함께 세심함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들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윤경혜 대표. 그녀는 공채기자 출신으로 한 계단 한 계단 밟아 이 자리에까지 올라왔다. 이에 누구보다도 잡지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고 잡지 만드는 일을 사랑한다. 오늘도 그녀는 이 한 권의 잡지에 자신의 꿈과 열정을 담는다. 그 책임지고 있는 이 잡지가 네. 코스모폴리탄, 네. 엘르 이래서 세계적인 잡지 한국판인데 네. 세계인의 시각하고 네. 한국인의 시각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것은? 글로벌 제목의 잡지들은 공통된 이런 컨셉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예. 그거는 이제 같으나 나라마다 사실 문화가 또 다르고 그렇죠.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저희가 만드는 잡지들이 한국에 있는 독자들에게 뭔가 그렇죠.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한국의 독자들이 어떤 것을 원하느냐 예. 그것을 잘 캐치하는 게 그 잡지가 제대로 자리매김을 하는 중요한 관건입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세계적인 잡지 한국판이긴 하지만 네. 국내에서 제작되는 그런 뉴스들이라든지 기사들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네, 지금은 거의 한 90% 이상이 저희 이 한국에서 그냥 저희가 직접 다 만드는 기사들입니다. 전 세계 64개국에서 발행되는 세계적 여성 잡지 코스모폴리탄 한국판. 43개국에서 발행되는 패션지의 대명사 엘르 한국판. 이 두 개의 잡지는 우리나라 독자들이 사랑하는 대표적인 패션 잡지다. 이처럼 코스모폴리탄과 엘르 한국판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꼼꼼하게 한국인 독자들의 니즈를 잘 파악한 것. 이는 윤경혜 대표의 판단이 적중한 것으로 그녀는 경영과 마케팅에서도 독보적인 능력을 보여주었다. 지금 우리 그 윤 대표는 이제 조직의 CEO로서 네. 실제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CEO가 됐는지 네. 또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 네, 보통 이제 그 CEO라면 네, 용장도 있고 네, 또 맹장도 있고 네. 또 덕장도 있고 네. 뭐 여러 종류의 리더십의 종류가 있는데 네. 본인은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주변에서 얘기하던가요? 저는 용장이라던가 맹장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아, 그래요? 기본적으로 좀 겁이 많습니다. 아, 그런데 제 생각에는 굳이 만약에 예. 그 새 타이틀로 나눈다면 저는 아마 덕장이 좀 가깝지 않을까. 네. 비교적. 네. 예.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 저는 일단 이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좀 뭔가 결정을 하기 전에 굉장히 그 이야기를 많이 들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조금 더 굳히는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결정된 일을 추진할 때도 주변 또는 그 상황에 되게 많이 좀 귀를 기울이는 편이거든요. 그러려고 제가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직원들하고 저와의 관계도 제가 이렇게 대표니까 이런 의식보다는 조금 제가 아마 그거는 기자를 하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바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격이 없이 어울리고 싶은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어서 비교적 덕장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관계에서의 어떤 특별한 원만하게 하는 그런 노하우랄까 그런 것들을 갖고 계시나요? 네, 인간관계가 정말 중요한데요. 저는 일단 좀 비즈니스 때문에 만난 사람이라도 만났는데 제가 좀 코드가 맞다거나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게 좀 느껴지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반드시 1대1로 뭔가 만남이 이어질 수 있게 단순히 비즈니스상의 그 관계가 아니라 그래서 그 후로 좀 그 관계를 지속성이 있게 제가 관리를 좀 어떻게 보면 관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꾸준히 킵인 터치를 하려고 제가 노력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특별한 좀 일반적인 관계였다가 나와 그 사람과의 좀 1대1의 특별한 관계가 맺어질 수 있도록 예. 인간관계의 노하우, 그러니까 한 번 만났던 사람은 네. 그 사람한테 이제 다시 네. 본인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네. 또 자꾸 추후에 또 연락도 하고. 가급적 헤어지고 가까운 시일 내에 연락을 드립니다. 제가 그렇군요. 호감이 가는 분은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지금 이제 직장 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나 네. 또는 직장 생활을 하는 초년병들한테 네. 직장 생활 내에서 어떤 그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팁이랄까요? 네. 그런 것들 좀 한번 알려주시죠. 네. 직장에서는 이제 일로 만난 그렇죠. 사이잖아요. 네. 그런데 가끔은 보면 이제 학교 때나 어렸을 때의 친구들과의 관계의 연장선처럼 행동을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 너무 이렇게 단짝, 네. 내 라인, 내 편 이렇게만 하지 말고 네. 우리 부서가 아니라 옆 부서와도 좀 교제하고 네. 두루두루 그리고 너무 또래만이 아니라 후배도 좀 챙기고 또 위에 선배나 상사도 챙기고 이렇게 네. 앞뒤 좌우를 좀 다 볼 수 있게 회사 안에서 네. 관계를 맺는 게 굉장히 여러모로 네. 직장 생활도 좀 편하게 할 수 있고 그렇겠네요. 네, 개인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그런 인간관계 외에 네. 여성이 직장에서 성공하려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직장 생활하면서 보면 어떤 상황에 대한 대처 이런 네. 부분에서 네. 조금 남녀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상황 자체는 상황 자체로 객관적으로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가끔은 이제 감정적인 그 해석으로 네. 가서 일이 아닌 이제 그 기타 부분까지 영향을 받게 되거나 이런 거를 좀 제가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일은 일로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그리고 앞에 있는 상황을 딱 상황 자체로만 보지 말고 상황의 앞뒤 이런 그 연결고리를 조금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뭐냐면 눈앞의 상황만 보는 게 아니라 좀 크게 시각을 넓게 그렇게 볼 줄 아는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길러지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특히 예, 여자분들에게.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텐데 네. 그런 것이 이제 잘 극복이 안 되고 네. 또 이제 아무래도 감정이 또 앞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 자체에서 상황 자체에서 계속 허우적거리면 그렇죠. 예, 더 해결법이라는 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 상황 자체를 그냥 심플하게 네. 받아들일 줄 아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유행처럼 멘토라는 말이 네, 굉장히 많이 네. 돌고 있잖아요. 근데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한 사람의 판단으로 뭔가를 극복하고 답을 찾는 건 참 한계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두 사람의 의견을 들으면 저의 생각보다는 그렇죠. 더 넓어지고 그래서 회사 안에 좀 그런 멘토가 될 만한 분이 있으면 위기 상황이 왔을 때도
해결하는데 훨씬 더 예, 도움을 크게 받을 수 있죠. 아, 네. 그렇군요. 네. 지금 저 맡고 계신 잡지가 네. 결국 젊은 층을 주 네. 고객으로 하는 그런 네. 잡지인데 그래서 젊은 층하고도 이제 소통을 많이 하고 독자들의 그 여러 가지 뭐 피드백이랄까요? 네. 소통도 하고 그래야 할 텐데 네. 독자들 젊은 층 독자들하고는 어떻게 소통을 하고 계시나요? 그게 굉장히 저희한테는 아주 정말 중요한 아, 부분인데요.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 저만 해도 지금 독자 나이를 훌쩍 넘은 네, 그렇죠. 나이에 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잡지 안에 여러 가지 장치들도 물론 있고요. 젊은 층과 어쨌든 좀 계속 소통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일단 제가 만나는 층이 제 나이 또래이거나 네. 어른들만 만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저보다 굉장히 젊은 친구들이 제가 친구들이 많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대학생들도 가급적 제가 그런 저희 회사 안에서 회의나 이런 거 할 때도 제가 좀 이야기를 많이 들으려고 하고요. 주변에도 그런 또 인맥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그런 그룹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네. 그 요즘은 이제 SNS 시대라고도 네. 하는데 네. 뭐 SNS도 많이 소셜 네트워크라 네. 그것도 많이 활용하시나요? 제가 좀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네. 저희 회사에서 아마 제가 가장 음. 활발한 유저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제 현재 사람들이 많이 애용하는 SNS는 거의 제가 지금 다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트위터도 하고 있고 페이스북도 하고 있고 예전에 싸이월드가 유행할 때는 싸이월드도 아주 인기 홈피를 갖고 있었고요. 블로그도 하고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게 참 좋은 게 그 SNS를 통해서도 사람들의 생각을 또 감지할 수가 있으니까요. 아, 그렇죠. 예, 굉장히 일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제 개인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많습니다. 오늘 윤경희 대표가 대학생 친구들과 중요한 만남을 가진다는 소식을 듣고 이곳을 찾았다. 지금 제가 되게 아주 기분 좋은 만남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있는 친구들은 한국장학재단이라고 국가에서 하는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멘토들과 대학생 멘티들을 연결해서 계속 1년 동안 저와 함께 꾸준히 만날 대학생 친구들이고요. 이 친구들과 오늘 꿈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윤경희 대표와 자리를 함께하고 있는 학생들은 대학생 멘티들이다. 그들은 윤경희 대표처럼 멋진 커리어 우먼이 되는 것이 꿈이다.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좀 더 모양을 구체화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라는 거잖아 지금, 그렇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이제 저의 과거와 현재 이런 여러 가지를 같이 좀 공감도 하고 되새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멘티들의 고민과 이야기를 꼼꼼하게 받아 적는 윤경희 대표. 그녀는 언제나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한다. 네, 워킹우먼들의 그 성공 백서로 알려진 차가운 열정으로 우아하게 미쳐라 이런 책을 출간하셨어요. 그 무슨 내용의 책인가요? 그러니까 차가운 열정으로 우아하게 미쳐라는 그 젊은 직장인들, 특히 이제 일을 막 시작하는 입문하는 친구들을 위한 일종의 뭐 지침서 네. 내지는 저의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언니의 입장에서의 조언들을 모은 책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강연도 좀 하시죠. 네. 근데 뭐 강연에서는 에스프레소 우먼이 되라 뭐 이런 얘기도 하셨다는데 네. 에스프레소는 커피 아닌가요? 네, 맞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커피를 만들 때 다양한 종류의 요즘 그 커피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라떼를 달라, 뭐 나는 카푸치노를 먹겠다. 근데 그것의 가장 시작 스타트는 결국 베이스는 에스프레소잖아요. 네, 그래서
회사에서도 조직에서도 에스프레소 원이 되라는 거는 에스프레소는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중요한 그래서 그런 존재가 회사에서도 됐으면 하고 그러니까 그런 존재감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뜻으로 그 말을 썼습니다. 대한민국 잡지계의 전설 코스모폴리탄 엘르의 발행인인 윤경혜 대표에 대한 궁금증 베스트 5입니다. 기자가 처음 될 때 기자 시험에서 네. 10번이나 시험에서 실패하고 네. 11번 만에 됐다고 하는데 네. 이런 포기하지 않는 그 열정이 오늘의 윤 대표를 있게 만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제가 시험 많이 봤습니다. 정말. 예. 그 당시에는 대부분 네. 많이 떨어졌죠. 언론고시라 그래서 예. 뭐 경쟁률이 수백 대 1 이렇게 그랬었죠. 됐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계속 보고 또 어떤 데는 면접에 갔다 또 떨어지고 그래서 시험을 굉장히 많이 좀 봤고요. 시험을 보다가 시험을 같이 보는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안 보이면 붙었구나. 네. 네. 그 시험을 자꾸 보면서 이제 또 면접까지 갔다 떨어지고 이러니까 제가 그때는 아마 오기도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 어디 되나 안 되나 보자. 그리고 그만큼 또 다른 그 일반 기업이나 이런 데를 시험을 볼 생각은 제가 정말 안 한 게 지금 생각해도 제가 생각해도 좀 신통합니다. 근데 오기가 한 반이었던 것 같고 또 정말 되고 싶었던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계속 시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25년 동안 잡지 만드는 일만 계속 해오셨는데 네. 이렇게 한 우물만 계속 판 그런 그 열정의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도 잡지를 만드는 일이 재미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잡지라는 것을 가장 큰 매력이 매번 새로운 것을 다루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지루함도 확실히 없었던 것 같고요. 예, 누군가를 사람을 만나고 취재해서 쓰고 소개하고 이런 이 일 자체가 굉장히 재밌었기 때문에 네,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코스모폴리탄 바자회를 통해서도 나눔 활동을 많이 하셨다고 하던데요. 네, 저희가 이제 미디어잖아요. 그렇죠. 일반 대중과 사회가 연결될 수 있는 하나의 또 고리가 되는 중요한 다리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해마다 좀 좋은 일을 하려고 다양한 지금까지 단체를 좀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 마련 바자회도 하고 경매 같은 것도 해보고 그래서 좋은 일을 계속 하는데 그 일이 굉장히 보람차서 직원들도 다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올해도 또 그런 일을 또 저희가 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러시군요. 네. 예.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에게 멘토로서 꼭 해야 될 일 세 가지를 꼽는다면 어떤 것을 꼽으시겠어요? 우선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죠. 예를 들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과 관련된 것도 있을 수 있고 회사를 들어가서는 자신이 하는 일과 관련된 공부를 좀 꾸준히 계속 잘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쭉 일을 해보니 체력이 정말 중요한 거라고요. 아, 그렇죠. 체력이. 네, 운동을 정말 꾸준히 하라고 권하고 싶고요. 그리고 모든 것은 사람과 함께 하는 겁니다, 일은. 그래서 사람을 아주 가급적 많이 만나기를 지속했으면 합니다. 그 중에 세 가지 중에 체력, 그 체력 운동을 꼭 하기를 권하는데 물론 이제 건강이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체력을 꼭 꼽은 뭐 특별한 이유 있나요? 이 잡지사에서 일할 때 체력이 굉장히 중요한가요? 저 면접 볼 때 물어봅니다. 예. 건강하냐고. 아, 그러신가요? 왜냐하면 이제 일의 강도가 막 셀 때는 밤 늦게까지 좀 수면을 조금 포기하고도 해야 되고 또
물리적으로 좀 육체적으로 힘들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잘 버티고 하려면은 기본적인 체력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래전에 이제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일에 대한 영화 버킷리스트라는 네, 것이 네. 있었죠. 네. 근데 윤경혜 대표에게는 이제 드림노트라는 것이 있었대는데 네. 그 꿈을 적어놓은 노트 모양이죠. 네. 거기에 무엇이 적혀 있었나요? 거기에 자. 뭐 CEO가 되는 것도 적혀 있었나요? 아니요. 아, 그래. 그건 안 적혀 있었습니다. 네, 근데 네. 저의 그 드림노트는 사실은 이제 처음에 시작은 노트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네. 노트가 뭐 자주 바뀝니다. 아, 어떨 때는 네. 사무실에서 또 갑자기 이 노트에다가 해야겠다. 네. 그러면 또 그렇게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드림 쪽지, 네. 메모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주 작은 거지만 예를 들어서 다양한 저의 희망사항을 거기다 적어둡니다. 네. 적으면 또 적어놓은 걸 또 보고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모습에 가까이 갔던 적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방법을 좀 많이 쓰고 또 후배들에게도 그렇게 해보라고 얘기를 하죠. 자기가 원하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를 적다 보면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으니까요. 최근에 적은 그 드림 쪽지에 적은 건 뭐였었어요? 최근에 거 얘기하려면 언제까지 몇 킬로 감량. 지금까지 공채 기자로 시작해서 조직의 정점에 이른 코스모폴리탄 엘레의 발행인인 출판계의 마이다스 손이라고 일컬어지는 윤경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또 다른 멘토와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논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 번의 도전 끝에 잡지 기자가 되어 그 세계를 알게 되고 또 그 일을 좋아하게 되니 이제는 일을 즐기게까지 된 윤경혜 대표. 그녀가 멋지고 아름다운 이유는 행복의 비밀을 혼자만 가지기보다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윤경혜 대표가 발행하는 잡지가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물론 한국을 넘어 세계와 소통하는 브릿지가 되길 기대합니다.